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에 정말 자신 있던 일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해서 당황했던 적 말이에요. 나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의 그 기분.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떠올리는 속담이 있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오늘은 이 친숙한 속담에 담긴 깊은 의미와 우리가 몰랐던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숭이는 나무 타기의 대명사입니다. 긴 팔과 꼬리 뛰어난 균형 감각으로 어떤 동물보다도 나무를 잘 타죠. 그런 원숭이조차도 가끔은 실수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속담의 기본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선 깊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겸손의 교훈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도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완벽함에 대한 재고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실수에 대한 위로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지나치게 비난하기보다는 원숭이도 떨어지는데 뭐라며 이해하고 격려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재도전의 용기입니다.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라는 격려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이처럼 짧은 속담 하나에 인생의 여러 교훈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원래 원숭이가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한반도의 기후와 환경은 원숭이가 자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기록들이 나옵니다. 세종 18년 1436년 6월 16일의 기록을 보면 제주안무사 최혜산이 원숭이와 노루를 임금께 진상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외국에서 원숭이를 선물로 받곤 했어요. 일본, 중국 등에서 온 원숭이들이 궁궐에서 사육되었죠. 이런 진귀한 동물들은 주로 상림원이나 사복시에서 관리되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원숭이는 정말 신기하고 특별한 존재였을 거예요. 원숭이의 뛰어난 나무타기 솜씨를 본 사람들은 저런 재주를 가진 동물이 과연 떨어질까?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원숭이도 때로는 실수하는 모습을 보며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교훈을 얻었을 거죠. 흥미롭게도 비슷한 의미의 속담이 동아시아 전체에 존재합니다. 일본에서는 사르모 키카라 오치루라고 하는데 우리 속담과 거의 똑같아요. 중국에서는 지자철려 필요일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1000번 생각하면 반드시 한 번은 실수한다는 뜻이죠. 이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공유해온 보편적인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 이런 철학과 사상들이 함께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문화와 언어는 달라도 인간의 본질적인 경험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대에 와서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스포츠계에서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도 페널티킥을 놓치고 완벽해 보이는 피겨스케이터도 점프에서 실수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런 일도 있지라고 받아들이죠. 전문직에서는 의사도 오진할 수 있고 변호사도 소송에서 질 수 있으며 교사도 가르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성공한 기업가들도 사업 실패를 경험하고 훌륭한 리더들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요리 고수도 음식을 태우고 베테랑 운전자도 주차 실수를 하며 컴퓨터 전문가도 간단한 조작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실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과도한 자책이나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원숭이도 떨어지는데 뭐라는 마음으로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이 속담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실수했을 때 과도하게 자책하지 말고 완벽주의 강박에서 벗어나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조심스럽게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타인에게 적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나치게 비판하지 않고 격려와 이해의 마음으로 접근하며 그럴 수도 있지라는 관용적 태도를 갖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실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틀렸다고 창피해하지 말고 다시 해보자는 격려가 중요해요. 조직에서는 완벽한 팀원은 없습니다. 서로의 실수를 커버해주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 짧은 속담에는 우리 인생의 소중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답고 실수하기 때문에 겸손해지며 서로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죠. 조선시대 궁궐에 살던 진귀한 원숭이로부터 시작된 이 지혜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준다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나요? 앞으로 여러분이 실수를 하게 될 때, 혹은 누군가의 실수를 보게 될 때, 이 속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롭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의 속담에는 정말 소중한 인생의 교훈들이 숨어 있어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우리 문화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